안녕하십니까, 최영현입니다. 2021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짝수 번호 문제풀이입니다. 시험을 앞둔 고1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8번 문항은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보기를 고르는 것입니다. 18번 문항은 편지글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존스 씨께 저는 제임스 아케이드입니다. 바로 PR, 즉 홍보부장입니다. KHJ 회사의 홍보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디자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시 디자인하고, 그리고 또 We are planning to에 걸리는 여기 런치가 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로고를 launch, 게시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to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10번째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to create a logo,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는 어떤 로고냐면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인 인간애를 키우는 것, 요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로고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새로운 로고가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를 가장 좀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HJ 회사의 가치를 잘 캡처, 담아내어 주기를 바랍니다. Please send us,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로고의 제안서를. 그래서 디자인 로고 디자인 제안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once, 접속사로서 once니까 뭐뭐 하게 되면, 그래서 you are done with it, 이제 be done 하면 끝마치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끝마쳤을 때 로고 디자인 제안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부를 물으며 제임스 아케이드 드림이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18번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회사 로고 제작을 의뢰하려고 였습니다. 20번 문항은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항입니다. Sometimes, 때로는 당신이 어떤 필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냐면 피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낍니다. 네, 어떤 것을 피하고자 하는 거냐면 that will lead to success out of discomfort, 즉 불편으로부터 나오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어떤 것을 피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은 불편함으로부터 나오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것이더라도 피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당신은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를 피하냐면 extra work, 추가적인 과업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아주 적극적으로 shut out,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성공을. 왜냐하면 당신이 being uncomfortable, 즉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극복하는 것은, 당신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은, 근데 어떤 본능이냐면 피하고자 하는 본능이죠. 그래서 불편한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극복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try doing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즉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언제나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여기는 이시 변화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to 어디에? doing things differently, 우리가 행동을 다르게 하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find that, 아주 멋진 마법과 같은 성공을 위한 공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았을 때 20번 문항의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번 문항은 다음 글의 요지를 찾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ther than attempting to punish students. 자, 여기 rather than이니까 뭐뭇을 하기보다는, 네, 여기서 동명사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네, 어떤 노력이냐면 학생들을 벌 주려고 하기보다는, 네, 어떤 수단이냐면 낮은 등급이나 낮은 점수로서 학생들을 벌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학생들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희망이냐면은 그 벌을 주는 행위가 학생들을 격려해 줄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북돋아 주냐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그래서 미래에 학생들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서 낮은 등급으로 학생을 벌 주는 걸 시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 선생님들이 좀 더 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단, 뭐 함으로써 considering their work, 그들의 과제를, 그들의 과제물을, 결과물을 무엇으로써 불완전한 것으로서 여기고 나서 또 by considering 걸리고 by requiring 이렇게 병렬로 걸리네요. 그래서 요구함으로써, 즉 더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을 더욱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지문입니다. 선생님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이제 오하이오주의 비치우드 지역에 있는 비치우드 중학교의 선생님들은 기록을 합니다. 학생들의 점수를 A, B, C 그리고 I로 기록을 합니다. incomplete은 이제 불완전한, 완성되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 I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요구를 받게 되는데 추가적인 과업을 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in order to bring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수행을 bring up,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어디까지냐면 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까지, 즉 보기에 나오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의 수행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과업을 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이 정책은 기반을 둔 것인데 어디에 기반을 두었냐면 어떤 신념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념과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학생들이 바로 아주 실패한 수준의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제를, 아주 안 좋은 과제를, 실패한 과제를 제출을 한다. 그런데 대체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선생님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패 수준의 행동을 하고 또 실패적인 그런 과제를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치우드의 선생님들이 생각하기로는요,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더 이상 그 서브스탠다드, 즉 수준 이하의 과업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생들도 그런 이 수준 이하의 조악한 과제물을 또는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원과 더불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노력을, 그죠,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들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주제가 바로 학생의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즉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도 제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 바로 이 수직적 운송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주목할 것은 이 rarely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는 일반 동사 앞에 사용되는 표현인데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오면서 뒤에 이 강조 구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치가 일어났다. 그래서 의문사 규칙을 적용을 시켰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이 vertical transportation을 사실상 엘리베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매일마다 70억 번의 엘리베이터 여행이 실시가 됩니다. 고층 빌딩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이 수직적 운송이 무엇을 확장시켰냐면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켰군요. 어떤 능력인가 했더니 지을 수 있는 능력, 더욱더 높은 고층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일리노이 공대의 건축학과 교수인 앤토니 우드 씨가 설명하기로는 that advances in elevator, 엘리베이터에서의 진보가 지난 20년 동안에, 그래서 advances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를 나타내는 비동사가 왔고요. 아마도 최고의 진보일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아온 최고의 진보들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분야는 tall buildings, 고층 빌딩에서의 진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under construction, 아직 건설 중인 제다 지역에 있는 제다 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will reach,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660m의 높이 기록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24번에 정답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건물을 하늘 더 가까이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내용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항은 내용 일치 문항입니다. 리토스는 어떤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 종종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우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on account of 하면 뭐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아주 독특한 돌과 같이 생긴 외모 덕분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들은 사막에, 이 바로 사우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의 사막이 원산지인데 보통은 이 원예 용품점이나 종묘원에서 팔리게 됩니다. 이 리톱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자라는데, 빽빽하게 모래로 되어 있는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그곳은 물이 거의 없고 매우 극단적으로 높은 온도를 가진 곳입니다. 리톱스는 작은 식물인데 그들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more than 1인치네요. 그래서 1인치가 2.54cm 정도 됩니다. 토양 표면 위로 1인치 이상 자라지 않으며 보통은 2개의 잎사귀만 가집니다. 오직 이런 두꺼운 잎사귀는 뭐를 닮았냐면 바로 동물의 발의 틈을 닮았으며, 또는 just a pair, 한 쌍의, 그러니까 2개죠. 이 회색 빛깔 갈색 돌을 닮았는데 which are gathered together, 한데 모여 있는 그런 돌을 닮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식물은 실질적인 줄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식물의 대부분이 underground, 땅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conserving moisture, 즉 수분을 보호하는, 그죠? 수분을 지키는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네요. 자, 내용일치 문제 26번에서 틀린 부분은 1인치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본문 중간 부분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항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연구가 지난 20에서 30년 동안의 세부적인 연구가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은 복잡한 형태가, 바로 자연의 복잡한 형태가 어디에 필수적이냐면 그들의 기능하는 것, 그들의 기능에 필수적이다. 즉 복잡한 것이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을 똑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강의 횡단면을 규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아마도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재앙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대한? 바로 이 형식과 기능의 관계에 대해서.
형식이 복잡할수록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형태를 오히려 심플하게 만들면 기능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 바로 안 좋은 예가 바로 강을 똑바로 펴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규칙적인 횡단면을 만들어 버린다. 강의 옆면을 보면 강의 뭐 구조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어떤 곳은 이렇게 뭐 V형이고 어떤 곳은 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강을 옆으로 잘랐을 때 여기 강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딜 가나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당연히 그 형태가 심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강이 아주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아주 휘어져 있는 형태이고 또 때로는 범람원을 넘어서서 넘치기도 하고 또는 이 습지로 물이 새게 하기도 하면서 바로 늘 강에게 늘 변화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물가의 해안선 또는 해안가의 모양을 만들기도 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규칙한 형태가 강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수위와 또 물의 속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프리벤트보다는 accommodate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Pushing the river, 그래서 강을 아주 깔끔한 기하학적 구조로 만드는 것은, 밀어붙이는 것은 파괴합니다. 즉 기능적 수용 능력을, 그래서 기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 미시시피 강의 홍수죠. 1927년과 1993년의 미시시피 대홍수와 같은 재앙, 그리고 더욱더 최근에는 unnatural disaster,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래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이런 비자연적인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강을 흘러가게 되는 대로 원래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두기 위한 그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강을 그냥 그대로 복원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흘러가게 그냥 놔두게 하기 위한 그런 이 50억 50 곱하기 50억이니까 500억 달러짜리 이 계획이 루이지애나 주에서 인정하는 게 되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통제된 미시시피 강이 매해마다 그 주에 매해마다 24제곱마일씩을 다 싹쓸이를 해가 버린다. 즉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강이, 그러니까 즉 이 심플한 모양을 가지게 된 강이 이 큰 재앙을 가지고 온다. 즉 강을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50조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강의 복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마도 이 통제된 강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2번 문항은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기입니다. Research has confirmed that 연구가 확인시켜 준 것은 운동선수가 조금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더라. 어디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 즉 나쁜 행동에 조금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더라. 누구보다? than are non-athlete.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보다 운동선수가 이 나쁜 행동에 좀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도덕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훌륭한 스포츠적 행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바로 운동선수가 진보해 나아갈 때 어디로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쟁적 수준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더 심화될 때 이런 도덕적 분별력과 훌륭한 스포츠의 행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증가된 승리에 대해서 증가된 강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친 승리에 대한 강조 때문에 조금 운동선수들이
좀 더 높은 경쟁적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런 훌륭한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판단력과 훌륭한 스포츠 행위가 좀 감소할 때가 있더라 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즉 인성적 특성을 이 development, 키우는 것, 즉 인성 함량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인성 함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 양면의 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도 이 승부욕이 과다할 경우에는 이 반칙도 감수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바로 양날의 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 운동선수들이 want to win so much, 너무나도 많이 이기기를 원해서 they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cheat, 속이기도 하고 and 팀의 규칙을 깨기도 합니다. 그들은 may develop, 바로 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인성적 특성을 기를 수가 있는데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적 특성은 무엇을 강화할 수 있냐면 그들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면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in the short term,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적 특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칙을 하면 승리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간이라고 이게 한정 지은 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했다가는 카메라가 다 보고 있고 관중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별로 이로울 것이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적 특성을 키워버릴 수도 있다. 요거는 단점이 되겠네요.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저항할 때, 그래서 그들의 어떤 뭐냐면 이기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자 저항할 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기냐면 이런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기는 유혹에 저항할 때 그들이 비로소 이 긍정적인 인성적 특성을, 근데 그것은 평생 동안 지속이 될 인성적 특성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건 배워질 수 있는 행위이고, 그리고 그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달한다. 근데 어떨 때만 바로 코치들이 이러한 교훈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계획을 세울 때에만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이 발달할 수 있으므로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인성 교육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항도 빈칸 채우기 문항이 되겠습니다. It is common to assume that, 여기서는 to assume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고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assume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추론하냐면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주로 관계에, 어떤 관계냐면 이 창의적 행위를 하는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관계에 이 창의성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진 물건 사이에서 창의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는 이 창의적 행위가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없이 in the absence of second position, 두 번째 지위,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의 부재, 즉 관객의 부재, 즉 absence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관객의 부재 안에서는 절대로 이 창의적 행위가 완성될 수가 없다. 즉 여기서는 지금 관객이 있어야 이 창의성 있는 행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의 주제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행위자와 또는 창작자 또는 자기 자신이 바로 첫 번째 관객이지만, 그런데 뭐에 대한 창작물, 근데 that is being produced,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창작물의 첫 번째 관객이 바로 행위자,
즉 창작자 자기 자신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는 오직 달성이 될 수 있는데 뭐 함으로써 요거는 좀 이따가 보기를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창작물에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는 조금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이 창의성을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distantiation, 즉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이 제2의 위치, 관객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또한 자신의 창의적을 통해서 만든 이 창작물에 대해서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회적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주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를 마주하는 사회적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내가 산속에 혼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일이 없겠지만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회적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활동 안에 포함시키고 혼합시키는 그러한 관점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런 창의적인 활동 또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외부의 관점이 바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창의적 행위에 있어서요. 창의성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누구에게 이 창의적인 행동과 그 창작물의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 즉 만드는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관객이 발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관점, 즉 외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누구에게? 작가 자기 자신에게 내재화시키는 것, 즉 타인의 시선을 작가의 안에 내재화시키는 것을 함으로써 작품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의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항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찾는 문항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즉시 이끌리는 것은 바로 얼굴입니다. 과학자들은 able to show this, 이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여기 사역동사 보게 하다. 그래서 아기들이 두 개의 간단한 이미지를 보게 함으로써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그림은 looks more like a face, 얼굴처럼 보이는 건데 다른 그림보다 하나는 더욱더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두 개의 간단한 이미지를 아기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얼굴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ABC 세 개 중에 C 하단에는 이 but why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B 부분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C, B, A의 순서로 글을 볼 수 있겠다고 정답을 확인을 했습니다. 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y measuring where the baby looked, 그래서 아기들이 보는 곳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아기들이 look at the face-like image more than they look at the non-face image, 즉 좀 더 얼굴 같아 보이는 것을 좀 더 많이 보더라. 뭐보다 they look at the non-face image, 그들이 얼굴이 아닌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얼굴인 이미지를 더욱더 많이 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아기들이 아주 나쁜 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하나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something
which is called evolution, 즉 진화라고 불리우는 것 때문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포함하냐면 변화를 포함하는데 이 변화는 구조에 대한 변화입니다. 즉 유기체, 즉 뇌와 같은 유기체의 변화인데 이 변화는 over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에 거쳐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A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유기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분사구문 그들에게 그들의 적을 경계하게 만들면서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By being able to recognize faces from afar or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나 아주 멀리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은 able to know someone was coming,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가능한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As the sticks approach each other, 즉 어떤 막대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그들 막대기 사이에 있는 공기가 막대기 앞에 있는 공기가 즉시 압축이 되고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적절한 곳에 넣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리학 지문인데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의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빛이 이 파장의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종종 소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비교는 뭐냐면 instead of throwing small stone onto the surface of still pond, 고요한 연못의 표면 위로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의 비교와 같은데, 즉 파장이 이 충격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소리의 파장이 소리의 시작점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충격점으로부터 이 파장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서의 바로 방해 때문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막대기를 여기서 두 개의 막대기가 오고 이 주어진 표현에서는 the sticks가 나오기 때문에 요 3번 위치가 조금 더 적절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를 쾅 하고 쳤을 때 당신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충격점이 일어나게 되면, 즉 충격이 일어나게 되면 이 축적된 에너지가 소리의 파장으로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실험을 한다면 with two heavy stone, 이번에는 막대기가 아니라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당신이 한다면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you get a different sound, 다른 소리를 듣게 되겠죠. 왜냐하면 밀도 때문에, 그리고 돌의 표면 때문이죠. 그리고 as they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더욱더 많은 공기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you get a louder sound, 여기 you get a different sound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you get이 생략되었네요. 그래서 you get a louder sound, 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and so physical disturbance in atmosphere around us, 우리 주변을 둘러싼 대기에서의 이 물리적 방해가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부터 38번까지 문항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면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보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해봤는데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었던 부분들, 강조했던 부분들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2021 학년도 1학기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현이었습니다.